그래서 이제 말한 것처럼 방어 기제는 말도 못하고 젖을 빨 때부터 방어 기제가 생겨나가 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좀 편안하게 살려는 작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각 단계에 따라서 방어 기제가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방어 기제들이 자연히 자기의 마음의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방어 기제들이 무의식 속에서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릴 때 있던 방어 기제들이 마음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계속 작용해요. 계속 작용하니까 정신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막 소비하고 낭비해요.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어 기제가 소모하고 있어. 그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딴 생각을 하고 다리를 달달달달 떠는 사람도 있고 각종 방어 기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 기제가 해결 안 되고 있으면은 정신 에너지를 낭비한다 하는 걸 먼저 들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어떻나요? 정신 에너지가 낭비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피곤이 올라오고. 집중력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예? 현실 집중력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예? 안 생겨요. 집중력 떨어져. 그래, 강의를 해도 어떤 사람은 딱 그대로 듣고 적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노트를 다시 봐야 한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또 이런 사람들은 생기가 팔팔합니까? 어떻습니까? 생기가. 예? 생기가 어딘가 떨어져요. 사람이 어딘가 시원찮은 것 같고, 어딘가 보면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돼요. 아무 일 안 해도. 정신 방어 기제가 어릴 때 쓰던 거 이런 것들이 맞으면 해결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자라면서 이런 방어 기제가 각종 방어 기제가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인격 발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격 발달이. 예? 인격 발달이 쭉 돼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고착이 돼요. 고착.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려. 고착이 돼 가지고는 점점 나이는 들고 새로운 청소년이 되고 새로운 또 대학생이 되고 이래 하는데도 이것이 고착이 돼 가지고는 자연히 인격 발달이 왜곡됩니다. 왜곡. 그 사람이 똑바로 이렇게 자라질 못해. 어딘가 빼딱하게 자라가지고 각종 왜곡이 오는 거예요. 각종 왜곡. 제일 많은 왜곡은 마음의 문을 닫기. 마음 닫기. 마음의 문을 닫으면 어찌 되나요? 네? 자폐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방어기제를 써놓으면은 어른이 되고 대학에 가고 하도
생전 자기 마음을 안 나타내. 마음의 문을 딱 닫고는 늘 남들을 막 그냥 보기만 하고 이렇게 자폐증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각종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고 특히는 피해망상에 걸려요. 오해를 하고 피해망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남들은 기분이 좋아서 웃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것들이 나를 비웃었다. 또 나를 괴롭히려고 저런 짓을 한다. 또 집에 가서 잘 때도 또 막 하루 종일 그 생각하지. 그 생각하고 앞으로 나의 원수가 될 기다. 막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것들을 차라리 죽이버리까? 그래서 죽이는 사람도 있어. 요새 누가 이웃 사람을 어째가지고 죽이죠? 아이를.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막 그래서 피해의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격행위, 공격성을 길러. 공격성. 사디즘을 기르는 거지. 사디즘. 그래서 막 어딜 가든지 화를 내고, 조금만 누가 쳐다봤다고 막 싸우고, 또 지내가다가 조금 다치거나 하면은 그대로 막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저기 무슨 나하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저랬다 이래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싸워. 요새 그런 사람이 한국에 많은 모양이네. 길거리 가다 싸우는 사람이 많다 하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싸운다는데, 싸워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질 뻔 했다는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저기 나한테 무슨 원수를 갚으려고 저러나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 공격. 평소에 말은 안 하고 자기 감정은 안 나타내지만은 말도 안 하고 행동을 안 함으로 해서 상대방을 막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수동적 공격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 수동적 공격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 공격하면. 예? 약속을 해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 안 지키고 깜짝 잊어버렸다 하고, 안 지켜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쩔쩔 매는 걸 보고 혼자 기뻐해. 저거 죽어봐라. 이렇게. 또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은, 남자나 여자가 서로 잘해줘야 됩니까? 잘 안 해줘야 됩니까? 서로 잘해주고 위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안 해주고, 일부러 안 해줘가지고 상대방이 쩔쩔 매는 꼴을 보고 저 밖에서 숨어가지고 이래 보고는 기분 좋아해. 어디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내가 가정법원에서 볼 때는 성을 안 해주는 남자도 있어요. 성을. 저도 성을 가지고 싶은데 상대방을 골탕 비기 위해서 안 가지는 거지.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전부 수동적 공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빨가벗고 막 자전거처럼 타고 이런 사람도 있어. 성을 해주지도 않고 막 자전거처럼 타. 말하자면 혼나봐라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다 수동적 공격에 속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현실을 왜곡해요. 고착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현실을 왜곡해요. 현실은 안 그런데 현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왜곡하는 이런 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방어 기제를 쓰던 사람은 어른이 될수록 방어 기제가 늘어나나요? 줄겠나요? 예? 각종 방어 기제가 늘어나요. 각종 방어 기제가.
각종 방어. 맞아, 뭐 39가지 방어 기제가 막 늘어나.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방어 기제의 연속이라. 방어 기제. 방어 기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죠. 예? 남에게 잘 보이기인데, 방어 기제라는 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지. 그러려면 천상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여야 돼요. 그 방어 기제가 많을수록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속이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겉으로는 아주 매너가 기가 차. 막 이렇게 좋고 말도 잘하고 또 틀림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을 계속 속이는 거지. 그래 이런 겉으로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자기 마음을 방어를 하고 속이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되나요? 예? 예? 사회에서 점점 잘 돼요. 잘 되고, 출세하고, 또 지위가 높아집니다. 지위가. 왜냐하면 자기를 위장을 아주 멋들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그 사람은 참 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잘 되는데 항상 자기 마음 속은 어떻게 한다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때는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을 믿지를 못해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남도 속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남을 믿지 못합니다. 남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공을 하고 아주 멋들어지게 지내는데 마음속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또 내가 나를 속이니까 저 사람들도 속일 기다. 그런 사람 마음이 편하겠나요? 어떻게 하겠나요? 예? 고독해요. 고독해. 성공은 하고 또 돈은 벌고 지위는 올라갔지만은 만나보면 고독하기 짝이 없어. 고독하기.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고독해. 혼자 고독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고독하면 뭐 우울증도 빠지고, 분열증도 빠지고, 여러 가지. 이게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가보면 자살하고 없어. 그건 고독해서 그래요. 이걸 데이비드 리즈만이라는 사람은 사회학자인데 현대인의 전부 고독하다. 사회학자로서 데이비드 리즈만은 미국 사회를 1960년대 미국 사회를 가지고 고독한 군중이라 그랬어. The lonely crowd. 한번 따라해 보시면 고독한 군중. Lonely crowd. 이 유명한 책이에요. 데이비드 리즈맨이 쓴 고독한 군중은 사회학자 같으면 다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사회학자나 정치학자들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공부를 안 하는. 어떤 학회나 모임에 가면 극히 상식적인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발표를 잘한 것처럼 하고 있어.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이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 그런데 어쨌든 데이비드 리스맨이 고독한 군중이라는 걸 우리도 젊을 때 읽었어요.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그거는 현대 미국인들이 겉으로는 막 돌아다니고 해도 속은 고독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 되게 이런 방어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 남도 못 보고 하나님도 보시지 않는다 하는데 가면은 어떻게 되겠죠? 예? 나쁜 짓을 골라서 해요. 나쁜 짓을. 사기 협작. 사기 협작. 그리고 겉으로는 아주 점잖하게 짝이 없는데, 이거는 뭐 지도새도 모른다. 하나님도 못 볼 기다 할 때 가서만 사기 협작을 합니다. 남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파괴해버리고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요, 없나요? 예? 많아요. 어디 가면 만나요? 어디 가면 만나요? 예? 정치판에 많고, 정치판에는 겉으로는 막 아름다운 소리는 다 해. 남이 안 본다 싶으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종교 집단에 가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다 막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처럼 행동해요. 하다가 아무도 못 보겠다 싶으면 별의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는 자기의 방어가 일시적으로 풀려가지고 막 일종의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거지. 반사회적. 예. 그래 평소에 방어를 너무 많이 하고 겉으로는 아주 완벽하게 보이고 아름답기 짝이 없이 보이던 사람이 실은 이런 짓을 하는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방어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각종 방어를 막 이렇게 자기 본능에 대하여 각종 방어를 하게 되면 도저히 못 견디는 그런 한계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통합이 터져버려요. 인격 통합이. 인격 통합이 그러면 터져버려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기나. 뭐입니까? 예? 울다가 웃기. 울다가 웃기. 깜빡 잊기. 깜빡. 약속을 철석처럼 해놓고 깜빡 잊어버리는 거라. 잊어버리고 뭐 겉으로는 그냥 잊어버리겠지. 근데 그래 함부로 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를. 그 다음에 다중인격. 자기라고 하는 큰 인격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여러 가지 인격이 생기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아침에는 명랑하게 짝이 없는 인격을 나타낸다. 오후가 되면 고만 고래고래 화음을 지르고, 또 저녁이 되면 음악을 듣고 앉았고, 전혀 다른 인격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여러 인격이 자기 인격 속에 여러 갈래가 나오는 거죠. 여러 갈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지난번에 동경에 사는 어떤 여자도 이런 인격을 가진 게 보고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할 때는 아주 얌전하고 이런 모범생 사원으로 가요. 그 저녁에 오면은 전혀 달라. 막 술을 마시고 외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잠잘 때는 또 다른 인격이 되고.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인격이 통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 이것도 보면 오전에는 와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하고 내가 고치고야 말겠습니다 이래요. 그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고야 말겠다는 그 유지가 되나요? 안 되고 2박 3일 가고, 또 대학원 간다고 막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네? 취직한다고 하고, 또 유부남 만나러 가고, 전혀 다른 어쩔 수 없는 인격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인격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하면 남편을 잡아먹는 거지. 얻을 때는 막 불고기도 해주고 드시라고 해놓고, 또 조금 지나면 차라리 요놈이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릇을 막 던지다가 깨고, 또 다른 인격이 생기고 이러면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부부 갈등에 내가 대충 가정법원에서 43년간 보니까 많은 한국인이 이런 인격이, 전혀 다른 인격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는 헤어지고 재판만 하고 앉았고, 재판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전부 다 엉망이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 20, 30년간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심하면은 완전히 미쳐버리게. 다시 말하자면 정신 방어 기제가 그때 자라날 때는 필요한 건데, 그것을 해결 못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 이제 말한 이런 현상들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상당히 좋은 뜻으로 나타난 게 방어 기제인데, 이것이 자라면서 정리가 돼 나가야 돼요. 그리고 3살 때 쓰던 방어 기제는 또 버리고, 막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버리고 그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방어 기제가 마음속에 꽉 쌓이게 되면은 병이 되고 노이로제가 되고 결국은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 이해했나요? 이해했나요? 그래, 방어 기제는 좋은 기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 병이 된다는 거죠.